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4월 2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정말 머리를 쥐뜯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관세 이슈가 내일이죠. 내일 새벽 5시 한국 시간으로 관세 관련된 경계감이 있다 보니까 어제 미국 시장이 나쁘지 않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튼 오늘 상당히 좀 국내 시장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시장이 개별 종목 중심으로 되게 빠지는 폭이 생각보다 크게 나타났고요. 체감상 상당히 좀 좋지 못한 그런 하루였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 머리를 쥐 뜯을 때 이렇게 탈모 고민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비티 샴푸 관련된 3프로 TV에서 지금 아마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비티 엑스트라 스트롱 샴푸 이렇게 해서 저희들 스트레스도 풀고 탈모도 방지하고 관련된 제품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배송비도 무료로 하고요. 미니 샴푸 샘플도 아마 여행용으로 제공이 되는 것 같으니까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떠나서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정말 진짜 머리가 너무 아프고, 이게 어쨌든 이번 주가 피크, 그러니까 아주 불안감의 피크가 지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인데, 항상 모든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때 또 그렇지 않게 가는 부분도 있어서 이번 주가 어떻게 지나갈까 정말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밸류에이션 상으로 국내 시장 자체가 그렇게 심각하게 고평가가 아닌 상태이고, 저점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현재 주가 지수에서 크게 하락을 아주 깊게 할 것이라고 분석이 나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글쎄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래도 좀 버텨보면서 또 기회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일단은 오늘은 아주 일부 반도체 소부장도 좀 버티는 종목도 있었고, 특히 오늘은 화장품 관련 쪽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오전 한때 로봇 관련주가 또 굉장히 오랫동안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개별적으로 수급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4월부터 결국 4월 8일 이후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종목별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어닝 서프라이즈나 어닝이 굉장히 좋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선별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목별로는 대부분 다 좀 빠져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과정에서도 역시 최근에 보면 내수주 관련 쪽이 조금은 반응을 하고 있죠.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일부 금융주라든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잘 알고 계시죠? 크보빵, KBO 크보빵 관련해서 이렇게 SPG 삼립 이런 종목들도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내수주라든지 경기 방어주 중심의 가운데 수출이나 지표가 굉장히 잘 나오는 종목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은 단기적으로 그런 쪽에 약간의 좀 피해 있다 그럴까요? 시장에서 약간 비를 피해가는 어떤 그런 쪽의 수급들이 약간 좀 더 강조가 될 수 있다는 점 정도 정리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게 비가 슬슬 이제 서울에도 살짝 흩뿌립니다. 비가 막 뿌리고 많이 내리지는 않지만 살짝 흩뿌리는 느낌이 드는데, 또 어느 분께서 부추전 이야기를 또 갑자기 하시네요. 배고픕니다. 배에서 꼬록꼬록 하는데, 아무튼 방송 보시고 저녁 맛있게 드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에드리안 T님께서 정구지라고 말씀 주시는데, 정구지. 저는 고향이 부산이라서 정구지라는 어떤 단어를 또 기억을 합니다. 정구지. 아주 예전에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부추전 맛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살짝 그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닥터 K님, 박 부장의 발음이 엄청 교정된 것 같다라고 하네요. 보통 이제 경상도 사람들 쌀 이야기 못 한다 그러잖아요. 쌀 이런 표현 발음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럭저럭 그냥 약간의 톤은 남아 있죠. 부산 말수가 일단 남아 있는데, 그래도 점점 이제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또 서울에 산 것이 여태껏 살아온 기간 동안 반 정도는 또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근데 잘 안 고쳐져요. 기본적인 억양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정구지 전을 먹기를 바라보면서 시장을 또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도 안 좋았는데 이렇게 실실 웃으면서 하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코스피는 오늘 장 초반 4.23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반도체와 2차전지가 하락 출발했던 가운데 조선과 조선기자재, 화장품, 미용기기, 여행, 로봇
음식료 상승 출발 보였는데 조선과 조선기자재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어제도 제가 방송 중에 조선기자재 말씀을 좀 더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본행제라든지 이런 쪽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 이런 종목들도 괜찮은 모습이었어요. 여전히. 화장품은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셀리건2 같은 경우도 오늘 급반등을 주었고요. 여타 화장품 펌텍코리아 이런 쪽도 리포트가 쭉 나오고 있고 그 외에도 2분기에는 선 제품이 시작이 되면서 선 제품 관련된 성수기, 2분기 성수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한국 콜마 같은 종목들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모습이고요. 그 외에도 미용기기 관련 쪽이 일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만 오늘 APR 같은 경우는 장중에 급락했습니다. 뭐 시장에 일부 루머가 좀 돌았다고 하는데 조금 잘못된 뭐 루머가 아닌가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시장에서 약간 좀 어떤 내용이 시장에 돌면서 사실 좀 오해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는데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그렇게 좀 민감하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내용상으로는 오늘 시장에 돌았던 루머가 좀 사실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의 코멘트가 장 막판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이라든지 로봇, 음식료 이런 쪽인데 로봇은 개별 종목 모멘텀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로봇 섹터에 좀 온기를 아침에 불어넣어 준 것 같은데 그래도 윗꼬리를 달고 좀 빠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약간 차익 실현도 단기적으로 좀 나오기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시장은 2거래일 연속 저가 매수에 유입됐습니다. 제조업 지수, 고용지표 모두 악재였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더 부각이 되면서 시장은 저가 매수가 유입됐다 볼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자료 보여주시면 3월에 ISM 제조업 지수가 49로 둔화가 됐습니다. 재고와 가격 제외의 전 항목이 하락을 보였고요. 관세 회피 위한 선수요 유입의 마무리 국면이다 이게 봤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자동차도 3월에 상당히 많이 팔렸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1분기 출하량, 판매량이 시장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굉장히 보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그것보단 조금 좋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왜냐하면 관세 부과 이전에 급격하게 빨리 사자 이런 선수요가 3월에 굉장히 몰렸다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살짝 3월에 뭔가 수요가 올라왔지 않았을까. 그리고 일반적인 자동차 어떤 회사들도 3월에 판매량이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간 데이터 3월이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어쨌든 뭐 섹터별로 선수요, 그러니까 관세가 때려지기 전에 미리 사두자라는 수요가 좀 들어오는 것도 있었다라고 보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도 이제 마무리 국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고나 가격 제외한 전 종목이 어제 전 항목이 하락세를 보였었고 제조업 지수가 일단 둔화가 됐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어쨌든 서비스가 한 90% 그리고 일반적인 제조업이 10%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제조보다는 어떤 서비스업 쪽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한 지표이긴 합니다. 자, 졸트의 2월 구인 건수도 약 757만 건으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드이즈 굿이고요. 아마 구인 건수가 약간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전체적으로 워낙 뭐 일하는 임금 노동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살짝 뭐 20만 명 살짝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전반적인 어떤 실업률이나 다른 것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주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다 보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관세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약간 구인 건수가 예상치 하회하고 제조업 지수가 좀 둔화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면서 시장은 좀 더 방어적으로 주가들은 또 방어가 됐다.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배드 이즈 굿으로 어떤 분석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패드 와치 기준 연내 기준금리 1회 이상 인하 확률이 98.9%로 접어듭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 시기를 6월 정도로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9월, 12월 이렇게 3회까지 보는 시각도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따라 빅테크의 저가 매수세가 어제 유입됐다. 10년물 국채금리도 4% 초반으로 쭉쭉쭉 빠져나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하향도 영향을 좀 미친 걸로 보입니다. 자, 코스피는 외국인 순매도의 약보합이었습니다. 호수출, 호실적 업종과 반도체 대형주 강세 지수 하방을 방어했는데 오늘 장중에 SK 하이닉스도 상당히 좋았고요. 삼성전자도 플러스 전환했지만 일단 보합 정도로 끝났지만 지수 대비 빠지지는 않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오전 기준만 놓고 본다면 현선물 동반 순매도였고요. 현물은 3,500억 정도 오전 기준 팔았고 선물도 8,000계약 이상 순매도가 나타났습니다. 개인 단독으로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업종별로 본다면 제약바이오, 2차전지, 자동차, 인터넷 업종이 약세였고 음식료, 화장품, 반도체, 산업재, 금융, 지주 등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관세 발표 관련된 탄핵 선고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불확실성 축소 흐름이 나타났고요. 방어주에 대한 순매수가 들어왔고 반도체 업종이 하방을 좀 지지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화장품을 본다면 전일 3월 수출 발표가 됐는데 1분기 수출액이 26억 달러로 역대 최대가 나왔습니다. 수출 지표가 최대가 나오니까 당연히 실리콘2가 주가가 급등을 어제 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올리브영과의 약간 협업 이런 종목이 이야기 나오면서 실리콘2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됐고요. 한국 콜마, 아모레퍼시픽 등 업종 전반이 상승세 보였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최근 리포트가 나오면서 중국 시장의 턴어라운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체질 개선, 이런 구조적인 체질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CJ 올리브영 같은 경우가 실리콘2와 미국 오프라인 출점 협업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CJ도 상승폭이 확대됐고요. 올리브영 자사주 취득도 주가의 우호적으로 반영을 했다고 보입니다. 자, 음식료 같은 경우는 삼양식품이 그리고 대상 그리고 빙그레 이런 종목들이 상승폭을 확대시키기도 했고요. 수출이 우호적이었고 정치 불확실성 개선 후에 내수주 개선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은 수출 지표가 상당히 좋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크보빵, KB어빵, 크보빵이 지금 잘 팔리면서 아마 3일 만에 100만 봉 정도가 팔렸다고 하는데 과거에 띠부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포켓몬빵 팔았잖아요. 포켓몬빵이 3일 동안 그때 초장에 아마 78만 봉 정도 팔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크보빵이 100만 봉이 팔렸다고 하죠. 여기에 따라서 제2의 포켓몬빵의 열풍이 좀 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포켓몬빵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세대별로 많이 사기도 했지만 나이가 좀 어린 10대 중심에 물론 10대 이하도 있고 10대 중심에 포켓몬빵의 열풍이 있었다면 크보빵 같은 경우는 20, 30대 이쪽에 포커스가 맞추면서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 30대가 좀 더 수요, 소비 이런 데에서는 좀 더 10대들보다는 조금 더 돈이 많은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좀 더 기대감, 매출 기대감이 있고 3월부터 판매를 했기 때문에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크보빵 관련된 매출이 인식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업사이클이 2분기부터 본격화된다는 점이 아마 SPC 삼립 관련된 이슈에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월간 캐파가 한 100만 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크보빵이 실질적으로 지금처럼 수요가 만약에 이어진다는 가정을 한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 구간을 볼 수 있고요. SPC 삼립이 지금 PR 밸류가 한 6배 정도입니다. 6배 조금 넘을까요? 6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주 밸류에이션상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SPC 삼립이 오랜만에 52주 신고가를 내는 그런 모습도 나왔다. 그래서 내수주들이 어쨌든 삼양식품도 그랬고 지금 SPC 삼립 같은 경우도 그랬고 일부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 내수주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또 빵 먹고 싶네요. 저도 빵돌이기 때문에 빵이 갑자기 땡깁니다. 크보빵 이야기 하다 보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외에도 코스닥 같은 경우를 좀 보죠. 미국 상호 관세 부과 앞둔 경계감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이탈되면서 반락은 했습니다. 대부분 업종이 부진했던 가운데 특히 오늘은 K뷰티 수출 호조와 실적 기대감에 화장품 관련주가 연일 양호한 주가 흐름이었고 휴젤 같은 경우도 52주 신고가가 장중에 나왔습니다. 유일 로보틱스가 SK온 미국 법인과 콜옵션 계약 체결 공시 때문에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장 초반에 로봇 테마가 급등을 보였지만 시간이 좀 흐를수록 약간 차익 실현이 나왔다 볼 수는 있습니다. 정치 테마도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이 튀어오르고 하긴 하는데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임상 결과 확인 이후에 차익 실현이 출회되면서 강한 하락세가 나타났던 ABL 바이오도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금주 같은 경우에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코스피 2,500선 지지력을 테스트 받고 있습니다. 나스닥 S&P 지수는 소폭 반등 어제 마감을 했지만 국내 증시에서는 제조업 지수와 수출 상관성이 있죠. 미국의 제조업 지수에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 지표가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약간의 하향 조정된 이런 제조업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이제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헌재 결정을 기다리면서 긴장감도 유지되는 가운데 1,470원대에 머물렀던 달러 원 환율이 1,460원대 중반까지 그래도 하향 안정화가 됐습니다. 자, 섹터로 좀 간단하게 이야기 들어보면 2차전지 업종이 역시 약세였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배터리 업종 관세 리스크에서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상호관세 발표 하루 앞두고 투심이 악화됐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삼성 SI, 포스코 퓨처엠 등 약세였고요. 바이오 업종도 오늘 안 좋았습니다.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등도 좀 좋지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대규모 차익 실현 때문에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관세부가 하루 앞두고요. 경기감이 유입됐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유한양행, 한올바이오 파마 등도 전반적인 약세였고요. 석유 업종도 굉장히 약세였습니다. 불황 장기화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지속과 현금 흐름 악화 전망이 나오면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SK케미칼 등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방산업종은 전일 공개된 USTR의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한국방위사업청의 절충 교역 별도로 지적을 했다는 점, 이에 따라 시장 전망 경계감이 형성되면서 전일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약세였는데 상대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좀 덜 빠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해외 글로벌 IB들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증자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다는 점도 이렇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정치 테마주는 변동성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업종,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진 업종 탑3는 증권과 음식료, 담배, 부동산으로 볼 수 있겠고, 업종의 하락 버텀 3는 금속과 화학, 제약 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헌재 선고 예정이고, 여기에 따라 불확실성 해소가 될지 결과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월 8일부터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 발표 시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실적과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좀 보시면서 포커싱을 좀 슬림화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상황은 투자자 예탁금이 지난해 8월 5일 급락일 이후에 현재 최고치인 고객 예탁금이 58조 원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 탄핵 심판 등 빅 이벤트를 앞두고 현금 선호 강해진 그 추정을 할 수 있지만, 다만 이벤트가 끝나고 불확실성이 피크아웃이 된다면 역시 새로운 어떤 시장에 진입을 위한 대기성 자금이 또 상승 반전을 이룰 수 있다. 이게 고객 예탁금이 최고치 58조 원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지난해 8월 5일 이후에 최고치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새롭게 유입될 개인성 자금도 좀 있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매크로 지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울투자증권 자료인데요. 트럼프 관세에도 무서워할 것 없는 코스피의 현 위치라고 다울투자증권 퀀트 연구원께서 올려주신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장기 저점으로 본다면 2447포인트 정도로 보는 것 같고, 단기 저점은 2406포인트. 그러니까 240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는 뭐 그렇게 빠질 게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이 2450 정도 전후로는 일반적으로 그때 말씀드렸죠. PBR 0.8배 정도 수준이 극단적인 락바텀으로 봤는데, 뭐 극단적으로 코로나 사태 빼고 나면 0.8배가 극단적인 락바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 하더라도 240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는 락바텀이 지켜진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0.8배 초반 정도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여기서 크게 빠질 게 없다. 그러면 한 2450 정도가 좀 더 빠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선 정도부터는 부달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격 수준까지 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고, 퀀트 연구원에 따르면 장기 고점은 3056포인트, 단기 고점은 한 2996, 한 3000포인트 가까이 보는 것 같아요. 예, 단기 고점까지. 그리고 평균 회기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2700 정도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퀀트적인 입장에서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다울투자증권의 퀀트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세 시나리오에 관련해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기본 시나리오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관세율이 추가로 약 10%포인트 인상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유럽에 대해서는 특정 제품을 지목하여 관세율을 추가 부과하거나 인상할 수 있다고 관측을 했고요. 캐나다, 멕시코는 기존의 USMCA 관련 면세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고,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에는 관세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일부 아시아 국가, 베트남, 한국, 일본
등에 대해서도 개별 제품 단위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결국은 기본 시나리오는 그렇게 좀 아주 극단적인 것보다는 약간 완화되는 쪽으로 모건 스탠리가 관세 시나리오를 일단은 리포팅을 했습니다. 다만 그 외에도 비교적 완화된 시나리오나 그 다음에 아주 강경한 시나리오 이렇게 쭉쭉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3프로TV 앱에 들어오셔서 신의 자료실에 들어오시면 제 원고가 있으니까 그 원고에 모건 스탠리의 관세 관련된 시나리오 관련된 스토리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기본 시나리오만 말씀드렸고 좀 더 완화되거나 강경한 시나리오 등등을 포함한 자료는 거기에 좀 더 한 장 정도 더 내용이 있으니까 시간상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리면 GDP Now에 관련된 이슈입니다. 애틀란타 연은의 GDP Now를 따르면 4월 1일 업데이트 됐는데요. 마이너스 3.7%로 3월 28일 마이너스 2.8%에서 더욱더 하방으로 좀 더 변경을 했습니다. 금수익과 수출을 조정하는 대체 모델 예측은 마이너스 1.4%로 좀 더 내려왔죠. 금수입 영향을 배제하더라도 실질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는 금수입과 수출을 조정하면 플러스 0.2였나요? 어쨌든 거의 플랫 수준에 유지가 됐었는데 이것도 약간 마이너스로 내려온 겁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GDP Now에 동행하다가 전일은 오히려 저가 매수에 들어오면서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는데 아무튼 경기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좀 더 보수적으로 좀 더 흘러가고 있다. 약간의 하락세가 좀 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경기 침체가 우려가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리나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빅테크나 기술주 반등에 대한 로직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GDP Now는 다음 발표 일정이 4월 3일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관세 정책 발표 직후에 처음 발표되는 2분기 전망치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좀 클 수도 있기 때문에 GDP Now 관련된 발표 다음 발표 4월 3일 지표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영향이 좀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1분기에는 한파 영향도 있었고요. 관세 정책 불확실성도 있었기 때문에 특히 2분기 자료가 좀 더 시장에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꺼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여러 지표들이 블룸버그 통신도 어제 말씀드렸고 일부 글로벌 IB 리포트 리서치도 이야기 드렸는데 30에서 35% 정도 침체 확률이 있다라고 조금 더 상향 조정하긴 했지만 과거에 65, 70%까지 침체 확률이 올라갔던 때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체가 안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30에서 35%의 침체 확률을 보고하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지만 그 정도 확률로 시장에서 경기 침체를 부르짖기에는 좀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도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섹터별로 한번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시 반도체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보합으로 그래도 마무리를 했고요. 하이닉스는 플러스권으로 마무리했고 일부 종목들은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 중에 좀 버티는 종목이 있습니다. 워낙 낙폭 과대였기 때문에 PSK 홀딩스라든지 일부 종목들이 플러스권으로 마무리를 하기도 했는데 자, 첫 번째 자료 좀 보여드리죠. 디램의 에버리지 스팟 프라이스입니다. 이 보시면은 자, 파란 색깔이 그 이전이고 노란 색깔이 이제 최근인 것 같습니다. 파란 색깔이 3월 19일부터 25일 그리고 노란 색깔이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트렌드 포스 자료인데요. 가격 인상 파티가 지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급 부족 속에 DDR4와 DDR5 모두 수요가 고조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듈 제휴사들 또한 향후 가격 인상에 대비해서 재고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상황으로 리포트를 했고요. 이로 인해서 거래 활동은 매우 활발한데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대표적 제품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스팟 프라이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레거시 제품의 가격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자도 상당히 삼성전자도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리포트인데요.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 리포트인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타겟 프라이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국기술 반도체 메모리 관련해서 리포트를 썼는데 골드만삭스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단기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이는 기존 메모리 가격의 예상보다 강한 상승이 있다. 그리고 HBM의 견고한 성장에 기인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도 30만 원,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7만 7천 원에 대해서 매수 등급을 재확인했습니다. 실적 전망을 추정을 했는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분기 영업이익을 6조 9천억으로 전망을 했고요. 상향 조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 영업이익을 5조 3천억 정도로 전망을 했는데 이게 약간 기존의 4조 7천억에서 5조 3천억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의도의 스트리트 컨설에서는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이 3조 원대도 나올 수 있다는 아주 우려 섞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4조 원대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삼성전자가 다시 시장에서 5조 원대 이상은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증권사 리서치에서도 삼성전자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1분기 실적이 바닥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1분기 실적이 뭐 삼성전자가 4조 원대를 나온다 하더라도 악재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걸 바탕으로 어느 정도 그 이유는 좋아진다. 바닥론이 좀 더 형성이 되면서 주가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디램 가격의 상승을 주 원인으로 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특히 중국에서의 서버 수요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고 관세 우려로 인한 고객사의 선수요가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골드만삭스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 DRAM 시장의 총 매출액 전망인데요. HBM의 견조한 수요와 기존 DRAM 가격 회복으로 올해 DRAM의 TAM 전체 총 매출 시장인데요. 그거는 26% 성장하면서 사상 최고치인 1,20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굉장히 좋게 본 것 같고요. 낸드의 TAM은 상대적으로 약한 수요, AI 혜택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높은 재고 수준이 있다는 점에서 경쟁 심화로 9% 감소하면서 610억 달러 정도를 예상한다 봤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티그룹입니다. 그 다음 리포트 올려주시면 시티그룹에서 삼성전자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1분기 실적 프리뷰를 했는데 삼성전자의 25년 1분기 영업이익을 5조 7천억까지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높게 전망을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컨센이 5조 2천억 정도가 컨센이 최근에 형성됐는데 그것보다 낮게 여의도에서는 보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지금 글로벌 IB나 국내에서 5조 원대 위로 다시 한번 영업이익을 1분기 영업이익을 올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조 원대 정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악재는 아닐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CT에 따르면 모바일 사업의 견조한 마진 확대, 디스플레이 부분의 적시 개선이 주 요인이고요. 반도체 부분은 메모리 가격 하락과 HBM 매출 공백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기록을 할 것이지만 전체 실적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CT는 목표 주가를 삼성전자 83,000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신의 자료실에 들어가셔서 제 원고를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한 장 반짜리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한글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런 것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 그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챗GPT 매출이 단 3개월 만에 30% 급증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최근에 지브리 열풍이 나타났죠. 지브리, 애니메이션 지브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진 이런 것들을 지브리 형태로 이렇게 바꾸는, 전환하는 그런 것들이 열풍이라 말씀을 어제도 드렸었죠. 샘 올트만도 자기 프사를 이렇게 지브리풍으로 아마 바꾸었던 걸로 어제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최근에 지브리 형식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지브리 말고도 다양한 형태로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9가지, 10가지 정도 버전으로 막 바꾸는 게 열풍인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시장에 최근에 유행으로 트렌드로 들어서면서 상당히 유저들이 많이 급증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AI 쪽이 상당히 좋았는데 어쨌든
최근에 반도체가 좀 주춤하면서 전력기기가 좀 빠지고 있어 왔고요.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 헤드라인 좀 보여주세요. 맥쿼리 증권입니다. 맥쿼리 증권 관련해서 전력기기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의 전력기기 관련해서 롱을 유지한다, 그대로 매수를 유지한다는 맥쿼리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3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 뒤에 회복력을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맥쿼리 쪽에 리포트인데요. 한국 변압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한 1억 7,500만 달러로 22년 3월 이후에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일부 기록했다고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기저 수요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년 대비 감소세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국내 전력기기 종목들은 1분기에 전분기 대비 탑라인 감소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환율의 순풍, 환율이 전분기 대비 약 플러스 4%가 나타났고 제품 믹스 개선이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국내 종목 중에 현대일렉트릭이 대규모 미국 노출, 환율의 역풍, 이연된 4분기 매출에 힘입어서 탄력적인 1분기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마 나올 것으로 HD 현대일렉트릭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매출 비중이 70%에 달하는 산일전기 역시 우호적인 환율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산일전기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의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산일전기 개별 종목 가운데 산일전기의 우호적인 환율 수혜까지, 미국 매출이 70%라고 하니까 산일전기도 당연히 환율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두 업종에 대해서, 두 종목에 대해서 맥쿼리가 언급을 했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전력기기 쪽이 많이 빠지면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좀 계셨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이 나서 오늘 소개를 잠깐 드렸습니다. 자, 아까 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떤 분이 굴전 이야기를 또 하시네요. 근데 오늘같이 비 오는 날 굴 먹으면 좀 별로 안 좋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굴전도 맛있죠. 굴국밥도 아주 맛있습니다. 한겨울에 먹는 건데, 지금 너무너무 배고프네요. 네, 힘내십시오. 저도 열심히 또 힘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가 오늘 역시 화장품입니다. 오늘 굉장히 눈에 띈 게 화장품이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화장품 수출 규모가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했다고 알렸습니다.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했던 게 지난해 1분기죠. 그때보다 13% 증가한 26억 달러 기록해서 역대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두 번째 수출을 기록한 21년 1분기 수출액은 22억 달러였는데 여기에 비하면 18.2%나 급증한 거죠. 자, 국가별로는 중국이 5억 2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중국이 좀 회복을 하고 있어요. 화장품에서. 미국이 4억 4천만 달러, 일본이 2억 7천만 달러 순이었고요. 제품군 중에서 는 기초 화장품이 가장 많았고 색조 화장품과 인체 세정용품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화장품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가 규제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중국 내 분위기도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좀 불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중국은 수요 관련된 기반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중국 쪽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힘들었던 중국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살아나고 있다,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대형주 가운데서는 아모레퍼시픽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중국 법인 관련된 부분들이 턴을 할 수 있다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선 제품이 주요가 되면서 2분기에 성수기로 들어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한국 콜마 같은 종목들로 선 제품 분위기가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한국 콜마는 지금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또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국 콜마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좋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콜마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조금은 긍정적으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수출 지표가 잘 나오니까 당연히 주가가 급등을 할 수밖에 없겠죠. 실리콘2. 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4월 24일 날 실리콘2 탐방이 잡혀 있습니다. 탐방 갔다 오면 따끈따끈하게 또 실리콘2는 제가 다시 한번 서머리를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릴게요. 자, 24년 외국인 의료 관광인데요. 이게 YY 93% 증가했다는 자료입니다. 피부과는 전년 대비 무려 195%나 증가를 했고요. 의료관광 관련된 중심국가로 도약하고 있고, 외국인 환자 유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강남 쪽에 피부과를 가보시면 일본인 대상 전용
그 가이드가 있어요. 최근에. 예전에는 중국인 대상 가이드가 이제 뭐 어디든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화장품 부스라든지 이런 데 있었는데 피부과도 당연히 이렇게 뭐 중국인들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일본인 가이드가 지금 피부과에 굉장히 포진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인들도 의외로 한국의 피부 미용 레이저 시술 때문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료관광 관련된 쪽에 아주 도약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점심 때 최근 제이스메이칼 쪽에 이렇게 임원으로 계시다가 이렇게 퇴사를 하신 분을 오늘 점심 때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강남 언니 이쪽도 최근에 뭐 밸류가 한 6천억대 이상 올라오고 있어서 아마 제이스메이칼도 아마 강남 언니 쪽에 투자하고 난 다음에 2배 정도 수익을 내고 팔았다고 하거든요. 장외에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렇고 이렇게 요즘에 뭐 이렇게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요? 스킨 부스터 이쪽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주베룩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좋죠. 바임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OPM 마진율이 80%라고 합니다. 바임 글로벌 비상장인데 OPM이 80%래요.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600억인데 OP가 영업이익이 500억이라고 합니다. 진짜 이거는 엄청난 영업이익이죠. 그래서 스킨부스트가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주배력이 엄청한데 바임글로벌은 아마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상장을 안 하는 분위기로 간다고 해요. 오히려 뭐 PE 쪽이나 이런 쪽으로 높은 가격에 이게 판다고 하는데 영업이익 500억이면 거의 1조 수준 아닙니까?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이야기가 들리고요. 그래서 많은 PE들이 지금은 이 뷰티 쪽으로 지금 또 인수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점심 때 전달받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쨌든 화장품이 됐든 뭐 의료기기, 미용 의료기기 쪽이든 상당히 좋은 분위기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근데 다만 이 사볼 만한 종목이 별로 없어요. 지금 국내 시장에. 현재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는 사볼 만한 종목이 저의 눈에는 별로 안 보입니다. 크리시스도 공식적으로 좀 매각 이슈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모르겠어요. 얼마에 팔릴지 모르겠지만 아주 손이 잘 안 나가요. 상장사 가운데서는. 그렇긴 한데 새롭게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일부 비상장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들이 들어오면 또 좋아질 수도 있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렇게 다른 종목들 화장품 관련해서 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죠. 근간 또 상장을 또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신규 상장되면 또 자세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선크림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하나 있죠. 최근에 그게 또 상장 아주 직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놀랐어요. 폴 마이너님 말씀대로 미쳤습니다. OPM이 80%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진출 올리브 영이 실리콘2와 현지 출점 협업을 논의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이슈가 되면서 실리콘2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고요. 최근에 실리콘2가 이렇게 물류 관련된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작년에 했습니다. 뭐 유럽이나 중동,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풀필먼트 관련된 어쨌든 이런 투자를 이미 실리콘투가 많이 해놨기 때문에 현지 미국 등을 포함한 쪽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올리브 영이 또 실리콘투와 협업을 윈윈으로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심으로도 실리콘투가 오늘 이슈가 좀 됐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얼타뷰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목표 주가 상향을 했고요. 기존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했습니다. 최근에 얼타뷰티가 뷰티 산업에서 상당히 조금은 우려가 있었죠. 그래서 주가가 별로 좋지 못했는데 골드만삭스가 얼타뷰티에 대한 목표 관련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뷰티 관련 산업 이쪽 관련해서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일단은 투자 의견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려에 대해서 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 라고 보수적인 시각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쪽으로 실적 모멘텀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타뷰티도 일단 관세 리스크가 낮고 과거 경기 침체 국면에서도 주가 하방 안정성이 확인된 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장기 성장 기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립에서 매수를 상향하고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나타났다는 점. 그래서 화장품 섹터에 대한 근본적인 뷰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도 해외 쪽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한번 같이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가 역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역시 관세 쪽에 가장 노출도가 높다. 그리고 최근에
공매도 관련된 쪽에서 가장 노출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역시 2차전지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다소 조금은 불편한 감이 분명히 있고요. 또 관세 영향에서 가장 높게 영향을 받을 섹터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쪽이 2차전지 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부담스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최근에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가 유럽 소비자들의 반감을 사고 있기 때문에 중국차 업체들의 약진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테슬라가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테슬라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에 워낙 뭐라 그럴까요? 투자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테슬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감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분기 판매 수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근에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조심스럽게 많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조금 좋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3월에 선수요가 들어온 것들이 있다는 거죠. 관세 직전에 선수요가 들어오면서 테슬라가 판매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좋지 않다. 이거는 좀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약간의 긍정적인 논톤도 살짝 나오고 있다는 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유안타 증권에서는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4월까지는 좀 조심하자라는 리포트를 냈는데요.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모멘텀도 부재하다는 리포트를 유안타 증권에서는 냈습니다. 이 반도체 섹터 대비 밸류에이션과 모멘텀에 대한 상대적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낮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자, 거기에 따라서 4월까지는 주가 수준 좀 조심하자 봤는데, 자, 상반기 유일한 2차전지 전시회였던 인터배터리 2025에서도 국내 3사는 46 시리즈 그리고 LFP 등의 기술을 선보였지만 이번에 첫 등장했던 BYD나 EV 에너지 대비 기술 경쟁력이 높지는 않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SK온과 SK엠무브가 영상으로 보여준 EV 액침 냉각 기술은 EV 에너지가 직접 제품을 전시했고요. 이미 각형 EV의 순행식을 적용, 액침 냉각 원통형 역시 양산 바로 직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등등 포함해서 결국 3월 30일 공매도 재개 이후에 4월까지는 좀 2차전지 섹터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4월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는 26년 전기차 인기 신차 출시 기대감이 좀 돌아올 시기이고, 46 시리즈, 그 다음에 LFP, 미드 NI, 니켈 중심 수주 기대감 등이 있기 때문에 섹터 비중 확대 기회가 4월 이후에 좀 있을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다만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높고 산업 불확실성 등 때문에 비중 유기 시기에 기업의 선별 필요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봤고요. 주로 전고체 황화 리튬 관련 소재 대장주 위주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46 시리즈 관련 기업에 주목을 하는데 LG 에너지솔루션, 대주전자재료, 나노 신소재 이 등을 관심을 가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배터리 부분은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는 리포트가 꽤 아직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의 수요 감소도 아직까지는 좀 완전히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 그러니까 아주 상징적인 회사가 수요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면 아마 2차전지 쪽은 국내에서 크게 움직이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도 하락을 했는데요. 상하 관세 우려로 부각이 좀 됐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무관용 관세 정책이 의약품에도 시행된다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바이오시밀러 위탁 개발 생산 CDMO 쪽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셀트리온도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심으로 되고 있고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또 식품의약국 FDA 그리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를 포함해서 보건당국 소속 직원 1만 명을 해고하기 시작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해고 통보를 받은 지 몇 시간 만에 보안 요원에 인해서 출입이 차단됐고, 이번 감원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FDA 그리고 CDC와 함께 국립보건원 등 주요 기관에 거쳐서 이루어졌다고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복지부 소속 직원이 현재 8만 2천 명인데 해고되는 1만 명 이외에 추가로 1만 명이 일론 머스크의 도지가 주도하는 이른바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에 따라 부서를 떠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감원이 비대해진 관료 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도 보건당국 소속의 직원 대량 해고 소식도 제약바이오 쪽에 어제도 미국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주가들이 올라왔는데 제약바이오 쪽이 어제 미국 시장에서 유일하게 좀 안 좋았죠. 다우지수를 끌어내린 이유로 꼽혔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전체 오늘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장비 수출 규제 완화 행정명령 서명 예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관련주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한화, 휴니드, 기산텔레콤, 이지트로닉스, 파이버 프로 이런 종목들이 일부 방산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무기 등 군사장비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 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종목이 좀 반응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무기 이전의 경우에는 의회 승인 최초 기준 금액을 1,400만 달러에서 2,300만 달러로 올리고 군사 장비 판매, 업그레이드, 훈련 및 기타 서비스 같은 경우는 5천만 달러에서 8,300만 달러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것들 최소 기준 금액을 크게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방산 관련주가 일부 좀 움직였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외에도 유일 로보틱스가 SK온과 최대 주주 변경 수반 콜옵션 조건 포함한 주주 간 계약 체결 등에 관련해서 유일 로보틱스 등을 포함한 일부 로봇 관련주가 장 초반에 관련된 종목들에 관련해서 영향을 받았다,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7번째, 국제유가 하락 영향 등의 정유주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키움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국제유가는 트럼프 행정부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루어지면서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에 따라서 다소 조금은 이 유가가 수요 둔화 우려가 역시 반영이 되면서 조금은 보수적인 가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베트남 정부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 소식이 전해지고 3월에 철강 수출 부진 등에 대한 지표가 나오면서 일부 철강 관련주가 하락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헌법재판소에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영향 관련된 일부 정치 관련된 종목들이 변동성이 커졌다 정도까지 오늘 시장을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좀 아리까리합니다만 내일 새벽에 이루어지는 이 관세 관련된 발표와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4일 발표되는 탄핵 선고 관련된 부분들 피크아웃을 하고 다음 주 정도부터는 굉장히 양호한 주가 흐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I see you.